일단 여전히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매수세가 나온 거는 보이진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양 시장을 다 사주고 있죠. 예, 사주는 건지 많이 빠져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 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2천억 정도, 2,6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일단 흐름은 이제 어제 많이 뺐다라는 건 지금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시장을 보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서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제 마이크론이 10% 이상 빠져서 오늘 아마 걱정을 다들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닥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 종목 수들도 좀 많아지고 오늘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들이 또 많이 낙폭이 많이 빠졌던 뭐 방산주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움직여줘서 시장은 조금은 이제 뭐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내일까지 이제 이게 이어질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 한 달 내내 하락했던 이 부분들을 8월 달에 어떻게 돌리느냐 다음 주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제 추가 하락만 안 나오고 잘 버텨주거나 좀 반등이 조금 의미 있게 나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최근에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빠지는 거야? 라는 거에서 원인으로 많이 지목되는 게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고 그 수급 중에서도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긴급 회의 얘기 있고요. 여러 가지 뭐 F4 회의, 시장 상황 점검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 영향도 최근에 변동성에 좀 영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시장이 빠지는데 왜 정부 역할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비이성적으로 빠질 때는 좀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게 있는 이유가 기계적인 매도들이 나오는 거를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거를 좀 제어하는 게 이제 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알고리즘 매매를 좀 중단시키기 위한 그 조치인데 지금 이렇게 이틀 만에 거의 한 2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저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걸 위기감으로 좀 느끼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 안정 조치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환율이 급등하면 뭐 구두 개입이라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좀 비이성적으로 많이 빠지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대책을 세워서 얘기를 하는 구두 개입이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제 뭐 밤에 모여서 또 하시고 오늘도 모이는 것 같은데 모이지만 마시고 좀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좀 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자시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여차하면 우리 증시안정기금이라도 풀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신호를 줘야 시장이 바닥을 좀 잡고 여기서 더 하락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티 쪽에서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이 레버리지 ETF로만 56조 손실을 봤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부터는 그 3천만 원 기본 예탁금 증액이 좀 조기에 실시가 되죠. 그 밖에도 많은 대책들 지금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좀 몇 개 볼까요? LIG DNA,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만에 반등입니다. 또 전쟁 얘기 계속 나와요. 네, 어제 미국 시장 중에도 그랬지만 우리 장 시작 전에 뭐 공격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그 영향 받는 거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같이 동반하라 그랬거든요. 예, 그때 이제 현대로템이 뭐 10몇 프로 이상 빠지면서 같이 이제 흘러내리는 이제 방산 ETF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같이 빠지는 경향들이 생겼는데 오늘은 또 오히려 반등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중동전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무기를 찾는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고
이번에 특이한 거는 이란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다시 공습을 하는 네. 거꾸로 이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란이 선제 공격을 잘 안 하는데 지금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게 지금 좀 불안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오히려 그러면 방산주에게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리고 2분기 실적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나올 수주 관련된 이슈로 이제 다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실적 시즌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고. 뭐 LIG DNA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좀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LIG가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목표가가 다시 또 거의 98만 원, 뭐 100만 원 근처까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방산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 한 80만 원대 많이 물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분들은 조금 더 지금 손절하기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DNA 살펴봤고 다음 부분은 HD 건설 기계 좀 볼까요? 오늘 2%대 상승, 1.9%, 2% 가까운 상승 유지하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지는 감도 있습니다. HD 건설 기계, 이제 굴삭기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4월 말에 21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2만 원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여기 주식도 소각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42만 4천 주 정도 이제 소각을 할 예정이고, 이제 정정을 좀 했었죠. 이제 좀 양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하게 이제 정정을 했고요. 소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예전에도 한번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수요가 탄탄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2분기의 영업이익이 92%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굴삭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K2 전차용 엔진도 만듭니다. 엔진이요. 예, 엔진도 만들죠.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엔진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산업용 데이터용 산업 엔진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엔진 쪽과 산업용 엔진이랑 K2 전차용 방산 엔진이 공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 굴삭기도 지금 유럽발 뭐 아프리카 뭐 다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지금 주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뭐 최근에 올랐던 거 4월까지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미 거의 제자리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에는 거래 없이 쭉 빠졌습니다. 쭉 흘러내렸는데 모든 종목들이 이런 모양이죠. 대부분. HD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이때 올라왔던 이유가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3월 이후에 전쟁 마무리된다 그러면서 이제 복구 수혜 뭐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것들 재건 이슈 이렇게 나오면서 한 번 더 움직였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은 2분기에 오히려 더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 이슈를 보지 마시고 이 회사가 지금 굴삭기부터 시작해서 엔진 사업부까지 굉장히 영업을 잘하고 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올라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고 뭐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지켜보자. 예, 이 종목도 추세 전환이 좀 필요하죠. 지금 차트 보시면 121선 밑으로 하회해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14만 원 만약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아마 14만 원 돌파 시도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사실 분들은 이 14만 원을 뚫고 나가는 걸 보고 확인하고 사시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HD 건설 기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가격대까지 제시 한번 들어봤네요. 오늘 언급이 좀 많이 되는 종목인데 OCI 홀딩스도 좀 볼게요. 8%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 탄력도 괜찮습니다. 더 상승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OCI 홀딩스의 상승은 좀 지속성이 있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5월에 41만 원 갔다가 지금 18만 원 와 있으니까 진짜 무지 빠졌어요, 대표님. 그렇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여기 2분기에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23일 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매출이 1조 231억, 영업이익이 1,080억으로 해서 25년도 2분기에는 적자였었는데 800억 이상 적자를 냈었던 기업이 이번에는 1,000억 이상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가만히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23일 날은 반응을 했어요. 7월 23일 날 반응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도 좀 떴는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좋아질 거라고 미리 올렸죠. 근데 여기 앞단에 40만 원대까지 간 이유는 뭐였냐면 그때 지금 가만히 이제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스페이스X 관련돼서 우주 태양광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먼저 올라갔다가 그거는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그러면 다 반납했죠. 그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건 다 반납하고 다시 이제 원점을 어디라고 보셔야 되냐면 20만 원대가 원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 여기에서 스타트 했는데 지금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25만 원까지는 갖다 놓고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주워 먹을 수 있는 시장, 종목. OCI 홀딩스가 나빠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 중에 로봇 관련돼서 제재하는 부분들, 중국 로봇 수입 금지, 뭐 사족 보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수입 금지하는 게 법안이 즉시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태양광 인버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중국에 대한 중국 관련된 태양광 그 패널부터 시작해서 패널은 관세를 엄청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는 아예 수입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OCI 홀딩스나 뭐 그 외 하나솔루션도 다 수혜를 같이 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 삼성전자 오늘 실적 발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수 자체에 좀 버팀목을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좀 안정을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3.8% 상승하고 있고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이런 부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배당결이 얘기는 제가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 같고요. 어떤 점에 지금 주목하면서 좀 상승폭을 확대시켜 가는 걸까요, 님? 보통 이제 뭐 배당은 특별하게 이제 현금 배당하는 거 이외에는 그닥 크게 나온 건 없는데 특별 배당 관련돼서는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뉘앙스는 뭐 조만간에 우리가 1분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좀 빠졌어요. 사실은 빠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나오면은 좀 세론이 많이 나오고요. 본 실적 나올 때는 오히려 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영업이익이 DS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거의 70%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69.9%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통 기사에는 7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지나치게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삼성전자가 끌어올리고 SK하이닉스를 끌고 가는 형태로 지금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뭘 하나 산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가 부근에 삼성전자가 제일 매력적이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게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렇죠. 예,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오늘도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 보셨겠지만 동시호가 8시 50분에 딱 열리는 순간 보면 다 한가 막 이랬죠.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용담보 부족, 담보 부족이 걸려서 그게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그 해소되고 지금 뭐 반등은 이제 한 5%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조금 더 강한 반등이 좀 필요하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지수가 지금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뭐 한 2% 이상 올랐어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추세를 좀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뭐 내년에 메모리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뭐 D램 값은 40%, 낸드는 60% 상승했다. 이런 얘기 전해진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는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LTA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LTA에 대한 얘기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LTA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의 우려를 덜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익률의 감소 이런 거 쪽으로 지금 너무 지금 시장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다음에 네.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도 여전히 이제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존 빼놓고 다 발표했는데 보니까 캐펙스를 줄인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FCF 잉여 현금 흐름도 내년까지도 자기네들은 플러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 좀 안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캐펙스가 늘어나긴 하는데 보니까 반도체나 이런 그 엔비디아의 그 내게 가격 상승률에 비교해 보면 그냥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고 연에 한 뭐 5에서 8% 정도의 그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반도체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규모는 그렇게 확 늘리진 않는데 숫자상으로는 늘어나는 걸로 보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그러면 악재로 작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급격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좀 슬로우하게 가는 것들이 더 좋다라고 시장은 오히려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더 찍어낼래야 찍어낼 수 없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내년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의 상승률은 줄어들겠죠. 가격의 상승률도 약간 줄어들 거고. 근데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주가는 또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겠죠.